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들이 느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의 필요, 또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있는 우리 삶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슬러라는 학자는 인간은 이렇게 한 5가지의 어떤 욕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으로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하고 초창기 때 이렇게 자기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것이 실은 가장 밑에서부터 충족이 돼야만이 위에 있는 욕구가 좀 든다. 먹고 마시고 생리적인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될 때에 안전에 관련된 것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전과 생존의 욕구와 또 생식, 이것이 생리적인 거죠. 뭐 성욕이라든지 모성애 어떤 것들을 또 과장된 표현도 어떤 실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들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 몸집을 크게 해가지고 어떤 그 구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생존과 어떤 그 생식을 위한 욕구 이런 거다. 그다음에 우리를 안전이라는 것은 주로 저 생태적 욕망인데요. 실은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고 싶은 어떤 욕구입니다. 그래서 공격성이라든지 먹이나 적에 대한 공격이나 또 위험한 포식자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또는 영역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안전에 대한 욕구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기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영역을 하고 누가 그 영역 안에 들어올 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들은 바로 이게 안전의 욕구 때문이다. 소속과 사랑, 존경, 자아 실현 욕구는 어떤 면에서 이제 사회적 욕망과 관련이 되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는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좀 이렇게 얻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손실과 이익이 형평하게 공정하게 조금 대우받고 싶다든지 생각을 앞으로 전달하고 싶다든지 또는 또 경쟁에서 능력을 좀 인정받고 싶다든지 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 뭔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 왜 그럴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다든지 또는 그 합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어떤 설명한다든지 이해하고 싶다든지 내지는 어떤 거에 대해 이해된 것을 표현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욕망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 이제 소속과 애정, 존경,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런 부분들이다 하고 초창기 때 메슬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욕구가 충족을 이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메슬로가 욕구 이론을 하면서 그 뒤에 조금 더 두 가지 것들을 더 심미적 욕구하고 인지적 욕구라는 것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는 뭐 존경 같은 경우에는 결핍에 관련된 뭐가 부족하면 생기는 건데 여기는 뭔가 성장하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욕구다. 그래서 이런 결핍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게 좀 불안해거든요. 사람은 먹는 것이 좀 못 먹었다든지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결핍의 욕구가 들면은 사람이 조금 불안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욕구는 인지, 심미,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욕구들은 충족이 되면 불안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떤 것을 좀 알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거, 이걸 2개 추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아 실현, 뭔가 고귀한 가치를 실현시켜 싶은 이 성장의 욕구는 실은 이것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안은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안을 이렇게 잘 그 감싸 안고 가야 된다.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우리가 불안 때문에 그 불안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의 욕구로 퇴행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불안을 웬만큼 조금 더 감싸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높은 수준의 욕구인데 성장과 관련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성장의 욕구가 이렇게 자아 실현까지 있는데
아까 그 메슬로 5단계에서는 이거 자체가 지금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존감, 소속과 욕구, 안전, 생존 욕구인데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은 어떤 존경의 욕구가 들다가도 갑자기 하루 이틀 내가 그랬던 음식을 못 먹었다니 그러면 생리적 욕구로 탁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늘 욕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존재다 하고 메슬로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비폭력 대화를 하면서도 나의 욕구를 탐색하면서 나는 어떤 욕구가 지금 이렇게 충족이 안 돼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 아까 그 욕구, 나의 필요를 알아주면 그러면 사람을 통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뭔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먹을 것을 조금 안 먹고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그런가 하고 먹을 거 준다든지 그걸 안 알아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막 그 어떤 그 안전 그래서 뭐 공격한 안전에 관련된 것이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어떤 감정이 발산된 건데 그것을 어떤 존경이라든지 보다 더 큰 존경이라든지 아니면 생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이라는 것은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나 자신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이제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 욕구 중에 여러 가지 욕구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더 한번 자세히 보면 자율성, 사람은 자기 결정, 선택, 자유, 자립,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크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생리적이거나 뭐 경제적인 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적이고 아까 메슬로의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거죠. 공기나 물, 음식, 주거, 휴식, 잠, 신체적 접촉, 성적 표현, 자기보호, 돌봄, 자유로움, 움직임, 운동, 편안함, 건강, 치유, 회복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엔 사회적 거리 되면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네, 이런 욕구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정서적 상호 우전성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존경의 욕구나 소속과 사랑의 욕구나 여기에 관련된 욕구인데 사회적 정서적 상호 우전 나눔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지원이라 이것도 인간의 어떤 동기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동기를 이기적 동기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의 행동을 이렇게 순수하게 어떤 고귀한 가치 때문에 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오해예요. 그런 건.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랑, 관심, 우애, 친밀함, 정서적 안정, 공감, 연민, 이해, 수용, 지지, 위로, 배려, 존중, 감사, 인정, 신뢰, 소속감, 공동체, 참여, 받아들임, 공유 이것도 요즘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놀이나 재미 이것도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 즐거움이나 재미, 웃음 이런 것들. 즐거움이나 재미, 웃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소속과 사랑이나 아마 저기서 나올 것 같아요. 소속과 사랑이나 존경 이런 데죠. 이런 데서 서로 놀이나 재미라는 것은 서로 우리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친구나 내지는 가족 간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놀이나 재미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크죠.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와 관련된 아까 자아실현에 관련된 것들 있죠. 능력이나 기회나 도전, 자극, 발견, 명료함, 가치, 보람, 자기 표현, 뭐 애도, 또 목표나 꿈, 열정, 성취, 성장, 배움, 성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온전함, 성실성. 앞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내가 온전함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성실함, 진정성,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 일치, 개성, 자기 존중, 비정금 이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실은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원래 있었던 온전성이 죄를 통해서 깨어지고 그 온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미 완성된 온전성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욕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아름다움과 평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니까 아름다운 홀가분, 여유, 평등, 예.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다. 자아실현, 예. 자아실현도 성취나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숙달, 목표, 가르침, 각각 자기 표현 이것들도 인간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까 매슬로의 가장 요즘에 매슬로의 욕구 이론이요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타인들의 욕구를 할때 저 사람이 어떤 욕구가 지금 청취가 안 돼서 그럴까? 생리적인 걸까? 안정일까? 소속과 사랑일까? 아니면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일까? 아름다움에 관련된 것일까? 뭔가 고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치 때문인가? 이렇게 조금 큰 어떤 6개, 7개 카테고리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관찰된 내용들을 느낌과 욕구를 어떤 상황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나는 내 욕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관찰, 느낌, 욕구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완성해보는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연습이니까요. 실은 저도 이걸 가르치고 있지만 제 입에 이게 탁 붙어갖고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늘 어떤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어떤 것이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TV에 우리가 노출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TV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비판적이라든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언어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꾸 연습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소통하는 대화를 할 수가 있겠다. 저도 연습 중이라는 거. 그 사람은 무책임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에게 알리기로 우리 모두가 동의했잖아. 아까 좀 비난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욕구가 조금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무책임해. 참석 없었을 때는 누군가에 알리고 우리가 동의했잖아. 어떤 욕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신뢰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우리를 배려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사람에게 오늘 못 온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관찰한 내용이죠. 나는 실망했어. 그렇죠? 이제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나는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품격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기분 나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관찰과 느낌과 욕구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연습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는 그런 훈련들이 조금 많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정말 무책임하건 우리가 이제 회의 같은 데 보면은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냐 이게 좀 비판적인 생각이 이제 올라올 때 이때 우리는 진정 어떤 느낌, 어떤 욕구가 우리가 있었을까요? 저렇게 무책임하다. 그렇죠. 이때는 뭔가 우리를 이해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또는 정말로 그 신뢰로운 어떤 관계가 좀 되고 싶었는데 이런 것이 저렇게 하니까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저 사람의 자신은 이번 상황에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죠. 나는 화가 났다. 왜냐하면 나는 좀 더 이해받고 또 공감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화난 이유가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좀 이해받고 공감도 받고 싶었는데 자기 이번에 책임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MVC를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들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보면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자기도 조금 유능하고 뭔가 수용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랬을 때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여러분이 모두 욕구를 이렇게 빨리 찾는 것을 볼 때 저는 좀 초조해집니다. 느낌. 왜냐하면 저도 좀 잘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모임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고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저 여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써 하고 이렇게 뭐 발표할 때 이렇게 했다. 예. 우리 복지 상담에 지금 우리 김성민 하고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민 하고는 지금 이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욕구가 조금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쓴다. 예. 어떤 욕구 때문에 저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예. 뭔가 남을 배려해주고 효율적으로 쓰고 싶고, 내가 한 것만큼 서로 간에 배려해주면서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요것을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면, 바로 전에 저 사람이 대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나는 조바심이 난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모임의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그 상황, 구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까요? 자, 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저런 이상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없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상황에서의 이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우리 김영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받아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렇죠. 예, 안전하고 싶고 말이요. 그 다음에 온전하고 뭔가 자신감을 안전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막 위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막 콜락콜락하고 열이 있는데 수업에 참여했다. 그랬을 경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는 안정감이 이게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는 방금 있었던 상황장을 보고 나서 나는 정말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면이 잘 돌봐주길 바라는데 우리 모임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원인과 동기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회의는 참 지루하다. 이 회의는 참 지루하다. 자, 우리 장경찬하고는 어떻습니까? 장경찬하고는 우리 회의는 지루하다.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뭔가 흥미 있고 말이야, 자극적이고 뭔가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원하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네, 트레이너가 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자니 좀 지루하다. 왜냐하면 나는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보고 듣는 거, 그 다음에 느낌, 목적을 딱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영수하고가 한번 볼까요? 이런 모임에서 저런 무리한 성차별적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해. 쓰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해. 뭔가 이렇게 좀 옵션이 딱 걸려져 있죠. 우리 박영수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뭐 존중하고 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지지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임에서 저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속상하다. 왜냐하면 나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시원한 말이 아니고 성차별적 말이죠. 그렇죠. 자, 다음 우리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 말을 듣겠죠. 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채원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채원하고는 어때요? 어떤 욕구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수용받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 받고 싶고 뭐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말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습니다. 긴장하면 내 목소리가 때로 떨리는 걸 생각하면 나는 불안해. 왜냐하면 나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내 뜻이 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긴장이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권민준하고가 한번 저 사람 또 시작이네. 누군가가 저 사람 입 좀 다물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권민준하고 제가 답을 보여줘 버렸네요.
예, 그렇죠. 배려라든지 연결 자극, 연결하고 싶은 배려하고 연결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권민준하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렇죠. 저 사람이 또 입을 여는 걸 보니 화가 나.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박진하고가 한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내 차례가 되어서 내가 진행자만 돼봐라. 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를 깔아뭉겨 줄 테니 그게 어떤 거지 너도 좀 당해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뭐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욕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진하고님.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앞섰지만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렇죠. 나는 정말 속상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모임에 기여하기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좀 더 지지를 받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하고 욕구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소통적인 어떤 대화가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임 사람들은 너무 차갑고 딱딱해. 이게 뭔가 좀 평가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장현민하고는 어떻습니까? 예. 딱딱한 어떤 욕구가 좀 느껴져요? 그렇지요. 뭔가 수용하고 따뜻하고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그런 욕구 때문에 안 돼 갖고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왜냐하면 나는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강건하고 저 사람이 늦게 와서 우리 모임의 시작을 방해한 게 이번이 세 번째야. 세 번째야. 이렇게 강건하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방해한다.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협력하고 존중하고 질서 배려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세 번이나 연습 모임이 시작된 다음에 오는 걸 봤을 때 나는 짜증이 나.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행동이 모임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좀 더 배려하는 것을 보고 싶거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찰한 내용들, 느낌, 욕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음, 자, 우리 이 한 분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굴리며 하는 말들을 듣고 있자니 미치겠네. 너무 머리 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것은 뭘까요? 이한빈하고는 그렇죠. 욕구, 의미, 진정성, 진정으로 좀 이야기하고 말이야. 세지 말고 또 정말 진정으로 이야기해서 서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짓을 좀 서로 마음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머리만 굴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혼란스럽고 맥이 빠졌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연결하고 이해하는 것을 바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요한하고가 한번 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상냥하게만 하려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 MBC가 부드럽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나? 이렇게 하는 뭔가 좀 삐꼬는 뜨죠. 이것은 뭐 어떤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면니까 진정성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이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 모임 내내 칭찬이나 찬사나 긍정적 판단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걸 들었을 때 나는 좀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나는 진정성 있는 연결을 바라기 때문이다. 좀 뭐 그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정요한하고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최빈나하고, 최빈나하고. 이봐요. MBC 연습 모임에서는 MBC로 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야 정말? 하고 뭔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뭡니까? 채빈아, 죄송해요. 그렇죠. 협력하고 서로 믿고 연결하고 뭔가 배우고 싶은 이런 것이 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대화에서 저렇게 많이 평가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식적으로 MBC를 연습하고 서로 솔직하게 공감으로 연결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용희하고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모임이 와서 그저 과제를 해온 사람들의 답에만 기대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혀. 예. 준비 없이 와가지고 과제 해온 사람 것만 이렇게 기대한다.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어떤 욕구가 좀 좌절돼서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상호성, 감사, 지지. 서로 내가 한 것만큼 너도 하고 뭐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제를 해오는 사람이 항상 이 세 사람뿐인 걸 보면 좀 아쉽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참여하고 할 일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복숙하고가 한번 김복숙하고도 지금 제가 오늘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들은 수업 들으신 분들이 한 14명 분 되거든요. 우리 김복숙하고는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반갑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라도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또 부르면서 수업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3주까지 과제를 잘 제출하셨던 분들 명단을 보면요. 김성민, 김영광, 장경찬, 그 다음에 유채원, 건민준, 박진, 박효민, 이한빈. 이 학우들은 제가 지금 3번을 다 하고 4주째는 지금 체크하고 있어서요. 근데 다른 학우분들은 조금 더 과제에 신경을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니까 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그래도 좀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또 열심히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또 이것을 공부해서 여러분들 삶들이 좀 평화로운 삶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한 5분의 4 정도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4주째 또 과제도 잘 내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과제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에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 드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조금 길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는요. 오늘 관찰, 느낌, 욕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데요. 제가 이제 예시로 한 5문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의 상황에서 힘들었었던 상황을 하나 정해 가지고 다섯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찰, 느낌, 욕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10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출할 문제는 새로 사귀기 시작한 연인과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사람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왔다. 짜증나죠. 짜증나죠. 화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욕구. 끝났는데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앞에 조금 나오기도 하고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것을 할 때 어떤 상황 이야기를 하고 느낌 이야기하고 욕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가 요즘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다음에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느낌과 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내가 술에 취해서 집에 늦게 왔는데 오늘 그런 분들은 여기가 우리 호신되었겠지만 오늘 아침 엄마가 아무 말 없이 해장국을 끓여주셨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미안하죠.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그 욕구를 잘해서 표현해 줍니다. 친구가 어제 돈을 갚는다고 하고는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갚지 않았어요. 화나네요.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조별 과제가 성공적으로 발표해서 기쁩니다.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됐을까요? 느낌이라는 것은 욕구가 충족됐을 때 긍정적인 느낌,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제가 내준 거 5개고요. 여러분들이 한 5개 정도 새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그 관찰과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는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늘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이제 물건은 어떤 것을 쓰기 위해서 수단으로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기 하는데
우리가 우리 존재를 온전한 존재로 또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서 먼저 생각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 확실히 있을 때 비폭력적이나 어떤 소통하는 대화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의 소중한 존재로서 내 몸과 마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감정, 신호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자기 감정에 기반을 둔 말하기에 대해서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논문 중에서 실험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동기에 의해 가지고 느낌이 발생한다. 보통 느낌을 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타인이 그렇게 만든 외부가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하의 욕구 때문에 발생된 거다. 욕구의 책임은 그러니까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매슬로가 여러 학자들이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그 욕구가 충족되면 안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좀 충족이 되면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초창기 때는 이렇게 한다고 5개를 했다가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 사이에 뭔가 알고 싶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한 7개, 8개로 이렇게 확단된 것입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다. 인간은 아주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귀한 욕구까지 다양하다 하는 것들, 다양한 욕구에서 인간이 행동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든지 타인을 비판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자기의 느낌, 자기가 뭘 관찰했고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욕구 때문에 욕구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타인이 무엇을 관찰했고 어떤 느낌이 들고 무엇을 바래서 그랬는지를 질문 형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욕구를 찾는 연습을 한 16가지 정도 했고 느낌과 욕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MBC 연습 모임에 가면요, 굉장히 한 1년 동안 매주 모여갖고 연습을 해요. 예,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봐서는 뭐 80만 원, 90만 원, 뭐 이게 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돈 많이 드는데, 뭐 거기 가서도 배워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항상 내 관찰, 느낌,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위해서 좀 부탁,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소통하는 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코로나 전국에서도 안전하게 더 삶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을 쭉 이렇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잘 살펴보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